안녕하세요, 이상형입니다. 이번 편은 발생이에요. 발생은 후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익의 발생이랑 비용의 발생을 같이 보겠습니다. 후불을 먼저 하는 이유는 후불이 더 쉬워서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부터 볼게요. 항상 문제를 먼저 분석해야 되죠. 네 가지를 볼 거거든요. 이 문제 풀 땐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수익이냐 비용이냐예요. 그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그러면 수익이죠. 우리가 뭐 정기예금이든 정기적금이든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꼴이기 때문에 은행은 그 돈에 대한 사용료로서 이자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이라는 걸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불이냐 후불이냐를 확인을 해요. 이때 4월 1일에 시작을 했는데 이자를 매년 3월 31일에 준다 하면 후불이라는 소리죠. 1년이 딱 끝났을 때 이자를 준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수익이고 후불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저번 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수익인데 후불이니까 미수수익이 되죠. 계정 과목을 이렇게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거는 예금 금액이 1억인데 이자가 2%. 이자는 기본적으로 항상 연단입니다. 혹시 연이라는 글자가 없더라도 연이자예요. 그럼 1억에 2%면 200만 원이죠. 네, 200만 원이 1년치 이자가 돼요. 그게 세 번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거래가 시작된 게 4월 1일이다. 항상 문제가 12월 31일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월수를 따지는 겁니다. 그럼 앞에 3달 빼면 9개월이죠. 그럼 1년치 이자가 200만 원인데 그걸 12로 쪼갰다가 9를 곱하면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 푸는 순서. 첫 번째, 수익인지 비용인지 파악할 것. 지금은 수익입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두 번째, 후불인지 선불인지 찾기. 네, 후불이죠. 그럼 이 두 개가 만나면 계정 과목이 결정돼요. 미수수익. 자산이죠. 일단 계정 과목 확인했고, 세 번째 금액입니다. 총 금액. 여기서는 원금이 1억, 여기에 2%가 이자니까 200만 원이 총 금액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한 달치 이자를 구해놓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그럼 네 번째에서 구했던 개월수를 곱하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안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1년치 이자인데 나누기 12를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굳이 숫자가 이렇게 나올 때는 한 달치를 구하는 것보다 그냥 1년치로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달치를 구하시고 안 되면 그냥 1년치로 둬도 상관은 없다. 어차피 계산기 쓰실 거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거래를 언제 시작했냐. 거래 시작일이 4월 1일이죠. 무조건 12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9개월이 진행됐다는 걸 확인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금액을 구하는 거죠. 200만 원은 1년치인데 9개월이 지났으니까 12분의 9를 곱하면 금액도 나와요. 그럼 계정 과목도 나왔고 금액도 나왔고 그럼 뭐 끝났죠?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9개월치만 구하면 돼요. 뭐 그림까지 좀 보여드리면 그리고 이 문제는 총 2년간이거든요.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3개년도잖아요. 4월 1일에 시작을 하고 4월 1일에 한 바퀴 돌고 다시 3월 31일에 끝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이클을 봤을 때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이게 답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럼 이 사이에 결산이 2번 있죠. 이때 혹시 첫 번째 연도의 결산과 두 번째 연도의 결산이 답이 달라질 거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때 X1년도에는 9개월이 지났고 첫 번째 이자에 대한 거는 3개월만 남았죠. 근데 이때 4월 1일 그러니까 3월 31일이죠. 3월 31일에 이자를 한번 받고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날 4월 1일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1년 총액으로 보면 12개월치 이자니까 200만 원을 인식하는 건 맞는데 이 앞에 3개월은 첫 번째 이자 거고 뒤에 9개월은 두 번째 이자 거거든요. 근데 이때 3월 31일에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다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어차피 12월 31일에는 앞에 12월 31일이든 뒤에 12월 31일이든 실제로 인식하는 개월수는 이렇게만 인식을 할 거다. 왜냐면 이 중간에 껴있는 3개월짜리는 3월 31일에 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사실 연도가 몇 년도인지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문제에서는 17년 그럼 결산이 17년 한 번 하고 18년 결산 또 하겠죠? 19년 결산은 안 오니까. 근데 어쨌든 답이 똑같을 거란 거지. 왜냐면 이자 지급일이 매년 3월 31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연도를 안 써놓은 겁니다. 원래 연도가 중요한 문제는 제가 써놓거든요. 근데 뭐 이 문제는 상관이 없고 이때 문제는 17년에 낸 문제였겠죠. 네, 이제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연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면 되는 거죠. 연도가 바뀌어도 어차피 해당되는 건 이걸 거다. 그리고 이제 후불이 더 쉬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 사이클만 딱 봤을 때 날짜가 3개거든요. 4월 1일, 12월 31일, 여기는 4월 1일이지만 그 전날이 3월 31일에 끝나죠. 이렇게 3개의 날짜로 구성이 되는데 후불은 첫날에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불이니까 마지막 날은 회계 처리가 있겠죠. 그리고 12월 31일은 원래 해야 되고 그래서 총 3개 날짜로 구성된 이 사이클이 첫날에는 회계 처리가 없기 때문에 12월 31일과 마지막 날 이렇게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2개만 하면 되니까 좀 더 쉬운 편이고 그에 비해 선불은 첫날에 거래를 시작을 해버리니까 이때 회계 처리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니까 좀 더 복잡하죠. 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동그라미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는 원금은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4월 1일에 우리가 1억을 예금에 맡기는 회계 처리는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1년에 200만 원짜리 이자. 그 이자만 봤을 때는 4월 1일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원금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린 지금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이자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분개를 해볼게요. 그럼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개를 다 할 겁니다. 답은 12월 31일 거긴 한데
이 그림을 토대로 12월 31일 2년도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9개월치를 인식해요. 아까 그 다 구해놨죠? 수익이고 후불이라서 미수수익이다. 금액은 200만 원인데 지금 9개월 지났으니까 네, 금액은 4분의 3이니까 뭐 150만 원이겠죠. 이렇게 다 나왔는데 네,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고요. 그게 미수수익인 거죠. 네, 답은 이겁니다. 일단 답은 이건데 그 다음 연도에 3월 31일 회계처리도 적어볼게요. 네, 이 마지막 날에 회계처리를 내진 않거든요. 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러면 3월 31일에는 3개월치만 인식하죠. 그러니까 200만 원에 12분의 3. 그럼 나머지 50만 원인 거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발생주의죠. 지금 이걸 왜 하는 거냐면 9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고 싶은 거죠. 왜냐면 주주들한테 자랑해야지. 내가 지금 뭐 현금은 없지만 원래 이자 150 받을 거 있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언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게 이자 수익 150만 원 9개월치, 이자 수익 3개월치를 50만 원. 이렇게 연도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 해의 개월수에 맞게 인식을 해주겠다.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돈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고 있던 미수 수익을 끌어들이는 거죠. 나 나가야 되니까 같이 좀 나가달라고. 여기서는 혼자 못 움직이니까, 복식북이니까.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문제는 3월 31일에 실제로 우리가 보통 예금을 200만 원을 받잖아요. 이건 또 현금주의죠. 그럼 보통 예금 200만 원 들어온 거는 현금주의, 이자 수익 50만 원만 인식한 거는 발생주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미수 수익은 사실 들러리죠. 이자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같이 가준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역할 다 했거든요. 좀 눈치 보면서 빠져줘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3월 31일 분기를 내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이클이 이렇게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이 미수 수익은 이 발생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개정 과목인 거죠. 잠깐 왔다가 사라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게 좀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응용 문제도 있죠. 응용 문제는 이겁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단기 경과 이자 미수액 30만 원을 계상하다. 이자 수령 약정일은 다음 연도 1월 20일이다. 이제 보통 이 위에 있는 문제는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변형을 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소리죠. 알면 개꿀이거든요. 진짜 저는 이런 것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수익이냐 비용이냐. 그때 단기 대여금이면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정기예금도 은행에 돈 빌려준 거죠. 이것도 돈 빌려준 거, 이것도 돈 빌려준 거. 그럼 이자 받아야겠지. 이때 이 이자는 수익이죠. 여기서 비용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럼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주는. 그럼 저 좀 빌려주세요. 그 다음 후불이냐 선불이냐인데,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이자는 후불이죠. 이자
네, 뭐 선이자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때 이자 수령 약정일 1월 20일이다. 여기서 오늘이 12월 31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1월 20일을 보고 후불이란 걸 알 수 있죠. 수익, 후불, 계정 과목, 미수수익 똑같죠? 미수수익. 그럼 이제 금액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 문제는 200만 원도 구하고 9개월도 구하고 그랬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알려줍니다. 그게 30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지금이 12월 31일. 언제 시작했는지는 안 알려줬어요. 근데 1월 20일에 이자를 받는데요. 그러면 뭐 대략 이런 사이클이 있을 텐데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우린 결과적으로 물음표 날부터 오늘까지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인지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도 돼요. 그게 30만 원이래요. 끝났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답을 적어보면은 사실 의미는 없지만 이자 수익 30만 원, 미수 수익 30만 원. 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독해가 섞여 있는 문제를 좀 많이 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수익의 후불을 봤어요. 이번엔 비용 후불을 볼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똑같이 풀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데 그럴까봐 또 특이한 패턴의 문제를 갖고 왔죠. 자, 이번에는 돈을 빌린 겁니다. 차입이거든요. 이때 이자는 비용이겠죠. 수익이 아니라 이자를 준다. 비용 당첨. 그리고 언제 줄 거냐? 2년 후에 준대요. 2년 후에 원금이랑 같이 준답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아까 했던 문제는 보통은 1년마다 리셋이 되는 거라서 12월 31일마다 회계 처리가 같거든요. 근데 얘는 2년을 쌓아놓고 한 번에 주는 겁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건데 그럼 이자를 한번 구해볼까요? 얼마인지? 연 6% 아까 말씀드렸죠? 이자는 무조건 연단입니다. 이때 1억인데 그러면 1억을 빌리고 2년 후에 갚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자는 얼마 줄 거냐? 연 6%면 1억을 빌리고 6%면 600만 원이죠. 1년에 600을 주고 또 1년 지났을 때 600을 줘야 돼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한 방에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2년 후에 12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네,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 문제예요. 근데 시험에서 이런 문제 보면은 뭐 틀리는 건 괜찮은데 괜히 시간까지 잡아먹고 틀리면 시험을 베리죠. 이런 문제는 실제로 시험에서 보시면은 모르면 안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저도 전쟁에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 때문에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얘는 그림을 꼭 그려야겠네. (4월 1일) 4월 1일을 되게 좋아하네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사이클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하나짜리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 금액이 총 1200이지. 그러니까 24개월짜리 1200입니다.
일단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때는 연도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첫 번째 연도의 결산이라고 하면 9개월치가 답이죠. 그럼 이렇게 내면 아까 문제랑 똑같습니다. 9개월이니까. 근데 두 번째 연도에 12월 31일로 낼 수도 있죠. 그럼 이때 12개월치 인식해야 됩니다. 숫자는 더 구하기가 쉽지만 600이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많이 틀렸겠죠. 그리고 마지막 연도는 3개월. 이렇게 하면 9 플러스 12 플러스 3 해서 회계 처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연도 거는 이번엔 이자 비용이에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비용이고 후불이니까 미지급 비용이거든요. 미지급 비용. 금액은 1년에 600만원인데 9개월이니까 아까처럼 4분의 3 하면 돼요. 450만원. 부채입니다. 줘야 되니까. 알고는 있는데 아직 줄 필요는 없다 정도의 느낌이고, 얘는 3월 31일에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는 거죠. 물론 이것도 단리랑 복리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리라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복리는 이자가 붙은 거에 또 이자가 붙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6의 제곱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럼 이때 두 번째 연도는 1년을 꽉 채워지니까 그냥 600만원이 되겠죠. 계속 쌓입니다. 미지급 비용이. 이렇게 계속 쌓다가 마지막 날에 끝나죠. 자, 그럼 이때는 이자 비용을 3개월치만 인식하니까 150만원이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는 돈은 1200만원이죠. 삼 3개월치 마저 인식하고 돈은 2년치 한 번에 주고. 그리고 좀 미지급 비용이 쌓여 있었죠. 들러리인데 좀 오랫동안 살아 있었네요. 합쳐서 1050이죠. 그래야 아다리가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 미지급 비용이 사라져 주면서 결과적으로 역시 하고 싶었던 거는 해마다 개월수에 맞게 비용을 인식하고 싶었던 것이다. 9개월, 12개월, 3개월 이렇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고, 다음에 이제 주워 먹을 차례죠. 단기차입금, 미지급 이자 15만원 계산하다. 심지어 같은 회차예요. 99회. 얘도 99회죠. 근데 이거 하나 틀리면 두 개 다 틀렸겠죠. (12월 31일에) 단기차 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15만원. 아주 훌륭한 문제네요.
네, 후불은 끝났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